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소위 준성맘이라 불리는 김현정의 뉴스쇼까지 노골적으로 이준석 씨를 옹호하다가 이제 역풍에 제대로 맞았구나 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성민 이 정치 컨설턴트, 이 사람이 출연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아직 못 접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최근 개혁신당 내부에서 특히 이준석 천하람 씨죠, 이들이 1억 5천만 원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와 관련한 폭로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이준석 씨 옆에 붙은 딱지가 사기, 횡령, 배임 이런 키워드들입니다. 근데 이 돈 문제 중에 앞서 말씀드린 박성민, 이 민컨설팅이죠, 이 박성민 쪽으로 6천만 원가량이 돈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파헤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 조치까지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이와 관련한 질문, 특히 김현정의 뉴스쇼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주진영 패널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날카로운 질문도 가감없이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그러면서 별의별 질문들을 다 하고 어떻게든 워딩 한번 뽑아내려고 별의별 얘기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게 바로 김현정 씨인데, 근데 이 5,500만 원, 이 가장 중요한 현재적 문제인 박성민 씨와 이준석 씨의 문제에 대해선 함구를 하니 보시다시피 지금 뭐 댓글에도 난리가 났는데요. 뻔뻔하다, 5,500만 원 왜 대답 안 하냐, 돈 받은 거 사실 아니냐, 맨날 그래서 이준석 띄워준 거였구나, 이제야 퍼즐이 맞아 떨어진다, 그리고 박성민 씨는 돈을 받았고 김현정 씨는 뭔데 계속 이준석 씨를 저렇게 옹호하고 띄워주는 거냐, 그래서 준석맘이라 불리는 거냐, 이 중요한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5,500이라는 키워드가 도배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거죠. 정치인들한테 중요하게 질문하고 날카로운 그런 비평을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여태까지 얘기를 해왔다면 당연히 본인들도 그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준석 씨는 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말도 안 되는 대선 언프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어그로만 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 가장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침묵했기 때문에 이들의 역풍은 피할 길이 없다, 앞으로 이게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5,500만 원 민컨설팅, 개혁신당 이준석, 그리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 그리고 장성철, 이종훈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그동안 장성철 씨도 민주진영을 향해서 어떤 오해받을 짓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저 그 윤석열 측에서 계속 음모론 퍼뜨리는 걸 두고 덥석 물면서 오해를 받을 짓을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평론했기 때문에 당연히 장성철 씨도 여기와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는 만큼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봅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 이준석 씨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보니까, 그 대역죄인이라면서 친중, 종북, 뭐 빨갱이 명단이라면서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이제 최강욱 전 의원님 같은 분들은 유쾌하게 받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또 탑승해가지고 본인의 몸값을 한 번 더 올리려고 저렇게 어그로를 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진영에서 아니 이름이 들어갔다, 빠졌다, 이걸로 저쪽을 유쾌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싸잡아가지고 반지성에 반지성으로 대응하는 한심한 정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이준석 씨가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본인이 오만 가지 시끄럽게 어그로를 끌면서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돌려주는 성격이다, 티포텐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같은 당 정치인들까지 대놓고 조롱하고 여기저기 총질을 막 해댔던 인간이 본인이 뭐 반지성으로 누네요. 반지성엔 반지성으로 대응하는 게 안 돼요. 여태까지 본인이 무슨 품격을 보여준 게 있습니까? 제대로 된 가치와 비전으로 싸우기를 했습니까? 맨날 남들 막 인신공격하고 말꼬리 잡아가지고 조롱하고 팬코 준천지들 동원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인간이 할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결국 강적을 만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게 뭡니까? 언론에서도 여자 이준석을 만난 이준석, 이런 식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허은하 대표가 저들의 바람대로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지금 굉장히 난감해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당대표직 어떻게든 저들이 내쫓은 상황인데 여기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게 허은하 대표 입장이고요. 천하람 씨는 또 직인 타령을 하면서 옥새,
이게 실제로 과거 김무성 씨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지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허은하 대표는 잠수 탄 적 없다니까요. 방송에도 멀쩡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들은 잠수 탔다, 옥새 들고 튀었다, 그렇게 과거 김무성 씨를 연상시키는 언플질을 이준석, 천하람 그리고 그 주변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또 서로 자기네들이 무슨 젊은 보수의 대권 주자다, 요 헤게머니를 치기 위해서 또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친한계 이 한동훈 쪽이랑 또 어마어마하게 젊은 척을 하고 있죠. 뭐 53세, 예전 같으면 손잡을 나이다. 최근에 언더 73 얘기 나오니까 저런 식으로 또 신문 일면을 차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어그로를 끌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여기서 또 이게 재밌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김종인 씨는 여당의 극우 집회 참여가 옳지 않다면서 한동훈이 제일 확장성이 있다. 원래 이준석 대통령 그 띄우기 이걸 열심히 하더니 지금 또 한동훈 얘기를 하면서 확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떤 꿍꿍이인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이준석, 김종인 이들은 명태균과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을 최근에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로써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 이들의 껍질을 벗겨주겠다. 명태균 본인이 등판을 한 겁니다. 명태균 특검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결국 명태균과 관련한 모든 의혹 이거를 특검 내용에 다 포함시켜달라. 그러면서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에 진실을 알 때가 왔다. 그러면서 딱 꼽은 게 4.15 총선 이후 국힘이 이긴 건 누구 덕분이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누구 덕분에 시장이 됐냐.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도 특검 대상에 넣어라 라고 일침을 날리고 있습니다. 결국 명태균 씨는 저 둘을 어떻게 규정하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이준석, 김종인 씨도 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9일엔 명태균 씨를 국회에 부른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보면 오늘 법사위 회의를 열고 19일 법안 소위를 통과시키고 20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래서 이 오는 일주일이 또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참고로 오세훈 씨는 명태균 씨 말고도 지금 사방에서 탈탈 털고 있는데요. 최근에 박주민 의원이 전담 마크를 하고 있죠. 왜냐? 며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증의료센터 예산,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장난질을 한 걸 두고 또 민주당 탓을 하다가 허위사실 유포를 딱 걸린 겁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민주당 탓을 하는 거 뭐 오세훈을 비롯한 국힘당의 종특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박주민 의원한테 따박따박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또 민주당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한동훈 서울시장 출마설은 오세훈 측에서 퍼뜨린 가짜뉴스다. 이런 식으로 또 치고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과 한동훈이 캐릭터가 좀 겹친다 생각하니까 서로 그렇게 물고 뜯고 난리를 치더니 또 지금 이 국면에 오니까 자기들끼리 뭐 손을 잡자 말자 막 각자의 또 셈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와중에 서로 막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아주 별의 별 짓을 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정치 갤러리 이쪽은 한마디로 윤석열을 지금까지도 찬양하고 있는 조기 대선을 부정하고 부정선거 이거를 또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또 지금 오세훈 씨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헌하자는 얘기는 헛소리다 그러면서 권성동, 권영세, 김예지, 김상욱 이들까지 같이 싸잡아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막 혐오 표현까지도 서슴지 않고 쓰고 있는데 저들의 그 분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이와 관련한 흐름 그 소식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정치인들 간의 분열, 유튜버들 간의 분열, 커뮤니티 간의 분열 이게 곧 전쟁과도 같이 지금 엄청나게 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외면한 채 저들을 그냥 다 묶어주면 결국에 대선 본선에 갔을 때 반 이재명으로 뭉치자. 좌파 종북 세력은 안 되지 않겠냐. 뭐 친중 세력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냥 넘어갈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쉽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저기서 이제 좀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요즘 유승민 씨가 뇌절을 했죠.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형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뭐 깝치지 마시라는 이런 막말을 했다가 난리가 났었는데, 이재명 대표님 상대로 본인이 가장 세다면서 왜 차마 입에 담기도 막 되게 그 정치인들의 언어도 아닌, 그것도 그동안 유승민 씨가 보여준 모습도 아닌 그런 황당한 행보를 보이는 겁니까? 이 자체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와중에도 또 민주당 내에서 또 열심히 본인의 몸값을 키우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이죠. 정치인, 팬덤 낙점받고자 영혼마저 팔고 있다. 한마디로 팬덤 정치를 운운하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다양성과 비판을 허락하지 않는다. 팬덤이 형성되면 종교 집단 성격을 드러낸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 뭐를 원하는 겁니까? 포용으로 정권 교체 이루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걸 또 갖다 붙이는 겁니다. 포용, 관용, 대화 타협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앞서서 보셨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포용으로 그래서 뭐가 됩니까? 민주당 내에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 나와야 되고 자유와 다양성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앞서 보셨듯이 지금 저들은 작정하고 오직 이재명 한 명 잡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서 도대체 누구랑 어떻게 포용을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실제로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임종석 씨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인터넷 팬 모임이 꾸려졌다고 한 7년 전쯤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기사화도 됐는데 임종석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면서 임사모 이와 관련해서도 기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무슨 뭐 출마를 해달라, 뭐 그 안에서 또 팬들이 바라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언플들 본인도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본인이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주류에서 밀려나니까 이제 와서 저렇게 팬덤 정치 얘기하는 거 안 부끄럽습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밖에 안 나오고요. 굳이 뭐 더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총리 시절에 하라는 일은 똑바로 안 해가지고 민심 박살 내놓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까지 곤란한 상황에 오게 만든 장본인이면서 또 이재명 대표님 비난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씨는 또 이재명 대표님하고 연관된 거다. 기승전 이재명 저렇게 또 조롱 비난만 퍼붓고 있는데, 오죽하면은 민주당 전남도당에서도 성명을 냈죠. 저딴 짓 좀 그만해라 이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언급하는 시간 자체가 아까운데, 이런 언론 환경에 대해서 어제 또 질문들에 중요한 분들이 또 나오셨죠. 야, 100분 토론 역대 사회자가 이렇게 또 뭉치게 된 것도 참 신기한데, 핵심은 특히 정준희 교수님, 여론조사는 부분적 사실에 불과하다 이렇게 일침을 날리셨고요. 결국 지금 적법한 탄핵 절차를 교란시키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날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석희 씨도 전환길에 대해서 꼬집는데, 이 전환길, 정광훈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유시민 작가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사안을 공화국의 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내란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 이렇게 지금 나눠야 된다는, 그게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 의미도 없이 무슨 보수, 진보, 중도, 뭐 좌파, 우파 이런 거에 우리가 휩쓸려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란 세력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호헌 세력, 헌법 수호 세력의 편에 설 것이냐, 지금은 그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중요한 국면이라는 거고요.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대놓고 파괴하려는 사람들하고 도대체 무슨 놈의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는 건지, 포용을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방법론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인종석 씨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면서 정권 교체 얘기하고, 결국 그게 이재명 대표님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말장난하면서 자기 몸집만 키우려는 게 또 이준석 씨를 비롯한 저 내란 폭도당, 자기 뭐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